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운 일상을 사는 한 여자. 무슨 음악 소리 같은 거 들리지 않았어? 없는 척 하는 건가? 에이, 설마요. 일단 쪽지 남기면 나중에라도 보겠죠. 하지만 사람들과는 연을 딱 끊고 사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문주란. 딱 봐도 정상은 아니었죠. 여보, 곧이어 남편인 재호에게 연락하는 주란. 여보 미안. 내가 금방 다시 전화할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승재 담임 신지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재호는 학부모 상담 중이었는데요. 우리 승재 무슨 일이에요? 승재가 며칠 전 시험에서요. 전과목 답안지를 이렇게. 승재요. 성적도 우수하고 전화 가서도 친구들이랑 트러블 한 번 없었거든요. 근데 요 며칠 전부터는 말수도 적고 엎드려서 잠만 자요. 그 혹시 그 사이에 집에서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갑작스런 이사에 전화하게 스트레스가 많았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타일러 보겠습니다. 사실 아들인 승재는 요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게요, 아버님. 죽고 싶대요. 승재가요. 전화 오기 전에 사건이 좀 있었다고 들었어요. 어머님이랑 관련된 일인 것 같던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무슨 범죄처럼 말씀하시네요. 아버님,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야, 이게 좀 불쾌해지는데요. 우선 애부터 진정시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 함께 집에 돌아가는 두 사람. 오늘 일은 엄마한테 비밀로 하자. 곧 이모 기일이라 엄마 힘들어. 아빠, 우리 다시 서울 가면 안 돼? 아들, 우리 여기까지 왜 내려왔는지 기억하지? 사실 그의 가족에게는 말 못할 사연이 있었는데요. 엄마? 아빠는 우리 승재도 이해하는 줄 알았는데 아빠 잘못한 거야? 아니야. 승재야, 너 이러는 거 엄마한테 안 좋아. 알지? 그 시각 마당에서 고약한 악취를 맡은 주란. 곧장 냄새의 근원지로 향했죠. 그 순간 당신 거기서 뭐해? 둘이 같이 들어왔네? 뭐 하냐니까. 며칠 전부터 자꾸 나쁜 냄새가 나는 게 혹시 길고양이가 쥐라도 묻었나 해서 한번 파보려고요.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야? 당신 안 나요? 승재는? 안 나, 아무 냄새도. 하지만 가족들은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천연 비료를? 진짜 기억 안 나? 당신이 뒷마당에 텃밭 가꾸고 싶다고 사달랬잖아. 그리고 찾아보니까 천연비료가 고약한 냄새가 나기도 한대. 그날 저녁 생소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내가? 그랬어요? 아, 맞다. 기억나요. 사달라 그랬어. 그 냄새구나. 아동병원 키움아이의 원장으로 계시는 박재호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예, 특히 우리 아이들은 여기 약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마스크. 잠시 후 이들의 집을 찾아온 누군가.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건너 아랫집에 이사 온 이웃인데요. 인사하려고요. 바로 근처로 이사 온 혜수였죠. 아이, 죄송한데요. 저희가 사정이 좀 있어서요. 날 밝을 때 따로 인사하도록 하죠. 네, 제가 늦은 시간에 실례했나 봐요. 죄송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런데 그때 무슨 냄새야? 뭐해? 일로 와. 나 인터뷰 한 거 같이 보게. 그 후 하염없이 울리는 재호의 폰. 여보, 전화. 여보세요? 선을 좀 넘는 것 같은데 진짜 계속 큰일 날 소리만 겁없이 자꾸 하시네요. 그렇게 그는 싸늘하게 통화를 이어가는데요. 감낚시요. 글쎄요. 가면 머리가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고민해볼게요. 무슨 냄새야?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아니에요. 그날 밤 자꾸만 냄새가 신경이 쓰이는 주란. 아직도 냄새 나는 것 같아? 아니요. 소리는 며칠 전엔 계속 2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 난다 그랬잖아. 사실 주란은 환청에 시달리고 있었고 계속 그 소리가 들려? 아니요. 이제 안 들려요.
우리 처형도 당신이 지금보다는 행복하길 바랄 거야. 여기까지 내려온 이유도 그거 말고는 없어. 여보, 우리 여기선 행복하자. 재호는 그런 그녀를 따스하게 감싸줬죠. 하지만 이게 냄새. 그날만 생각하면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요. 다음 날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주란. 그런데 그때 무슨 냄새야? 결국 혜수의 집 앞까지 찾아갔죠. 그 순간 누구세요? 전 여기 살아요. 아, 어제 봤어요. 이유 반가워요. 전 오해수예요. 아니, 하지만 주란은 그녀의 텐션이 좀 부담스러웠는데요. 전 이만 가볼게요. 바로 그때 저기요. 어제 그 냄새 뭐였어요? 집안은 아닐 테고 마당 쪽에서 나는 것 같던데. 비료 냄새예요. 천연 비료라서. 비료 냄새 아닐걸요? 땅에서 뭐 썩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집안에도 냄새 엄청 날 텐데. 난 잠깐도 못 참겠던데. 그 길로 주란은 다시 마당으로 향했죠. 그리고 다시 어젯밤 야 사대 왜 신고를 하냐 신고를. 돌아가세요, 아저씨. 저 아직 살아있어. 엉망진창인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여자가 있는데요. 놓친 내가 노망이 났나. 참견은. 야, 여기 추워. 그녀는 바로 추상은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죠. 아유, 칠칠 맞긴. 야, 곧이어 그녀에게 선물을 투척하는 남편.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괜찮아. 배 안 고파. 네 꼬라지를 봐. 누가 너보고 임신 5개월 된 산모라고 생각하겠냐고. 가뜩이나 볼품없는 게 삐쩍 꼬라가지고. 사실 상은은 임신 상태였지만 아, 네 조화 터진 배에서 애라고 제대로 자라겠냐고. 아, 뭐 다른 여자들은 임신 중에 이것저것 별게 다 먹고 싶다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인데? 딸기. 뭐? 들리게 말해. 중얼거리지 말고. 딸기 먹고 싶어. 꼬래 사. 그녀의 남편인 윤범은 진심 쓰레기였는데요. 야, 저 궁상맞게 저기 시드라 세일하는 거 사지 말고 유기농으로 사. 아이고, 박재호 원장님 이제 연결이 되네요. 접니다. 사실 윤범이 바로 어젯밤 통화의 주인공이었죠. 잠시 후 상은은 딸기 대신 아이스크림을 선택하는데요. 곧이어 집에 도착했지만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말라고. 그녀를 기다리는 건 끔찍한 폭력뿐이었죠. 늦은 밤 곧이어 상은은 천천히 증거 자료를 남기는데요. 넌 이러고도 계속 사라지니? 안 사라지니까 이러는 거잖아. 언니, 나 그 언니 때 도와준 변호사 만날 때 같이 가줄 거지. 다음 날 회사 동료에게 이혼 상담을 하는 상은. 그래, 이현 선배도 선배니까 그보다 너 그때까지 살아는 있겠니? 미안, 5분만. 금방 옷 갈아입고 내려갈게. 뭐해, 빨리 안 내려오고. 그 후 윤범을 만나러 갈 준비를 했고 아이씨, 너 사람 짜증나게 할 거야 진짜? 뭐냐? 야, 차 댈 데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좀 빨리빨리 내려와서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얼마 못 가 그의 폭언이 시작됐죠.
야, 이씨. 고개 돌리고 해. 우리 지금 엄마 집 가는 거 아니야? 큰일이야. 여기가 어딘데? 그 순간 내비의 목적지를 발견한 상은 얼마나 될 것 같냐? 뭐가? 저 가방 5만 원권으로 꽉 채우면. 윤범은 대답 대신 영문 모를 소리를 하는데요. 다음 날 새벽이 돼서야 엄마 집에 도착한 상은 그렇게 그녀는 어제의 흔적을 지워낸 뒤 잠든 엄마 옆에 몸을 눕혔죠. 다음 날 텅 빈 집에서 눈을 뜬 상은 엄마. 아가씨 일어났어요? 아니 어떻게 엄마랑 같이 와요? 곧이어 엄마가 집에 돌아왔지만 너 이제 너네 집에 가. 어서 가라. 왜 그래 언니? 날 저렇게 하셔도 요즘 아가씨 자주 와가지고 좋아하세요. 결국 쫓겨나는 신세가 됐는데요. 이거 넣고 갈 뻔했네. 이거 완전 비싼 브랜드인데 고모부가 선물한 거죠? 언니 할래요? 내가 무슨 젊고 이쁜 우리 아가씨가 해야지 예쁘지. 아가씨 다음번에는 서방님이랑 같이 와요. 서방님 좋아하는 만두 빚어놓을게. 언니 그 사람 만두 안 좋아했어요. 그 순간 걸려온 전화. 네, 지금 바로요? 어디로 가면 되죠? 엄마, 남편이 죽었대. 그렇게 윤범은 죽어버렸죠. 곧이어 어제의 일들이 펼쳐지는데요. 그 시각 마침내 냄새의 근원과 마주하게 된 주란. 바로 그때 그렇게 주란의 집에 윤범이 찾아왔고 사모님. 네, 접니다. 김윤범. 기억 안 나세요? 그 일전에 원장님 차로 몇 번 모셔다 드렸는데. 남편 지금 병원에 있을 텐데요. 그 다름이 아니라 저 음강에 잠깐 볼 일 있어서 들렸다가요. 원장님한테 좀 전해드릴 물건도 있고 해서. 사모님. 근데 저희 계속 이렇게 대문 앞에 세워두실 거예요? 하는 수 없이 그와 대면하게 됐죠. 그 순간 주란의 스카프를 발견한 상은 물건이 뭔데요? 이건데요. 이게 생각보다 조금 무거워가지고. 한편 윤범은 막무가내로 집에 들어가는데요. 뭐 동네도 집도 대단한데요, 사모님. 이거 저도 언젠가 이런 집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바로 그때 이거 무슨 냄새예요? 곧이어 그녀에게 접근하는 윤범. 원장님이 무서우세요? 머리카락에 벌레가 붙어 있어가지고. 한편 상은은 윤범이 숨겨둔 여자 폰을 발견했고 비켜. 그러다 폰을 놓치고 말았죠. 감사합니다. 그 후 다급하게 재호에게 연락하는 주란. 하지만 윤범은 이미 사라진 후였는데요. 그 순간 사모님 죄송합니다. 지 너무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안에 보여주고 싶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모님. 이번에는 이제 돌아갈 테니까 그 원장님한테 그 오늘 밤낚시 약속 꼭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할 말만 하고 자리를 떴죠. 곧이어 윤범을 발견한 상은 차에 올라탄 그는 실성한 듯 쳐웃는데요.
그 시각 드디어 재호가 집에 돌아왔고 마침내 그 또한 악취의 실체와 마주했죠. 곧이어 그녀에게 다가가는 재호. 우리 이사 오기 전에 누가 여기다. 바로 그때. 하지만 대충 거짓말로 넘기는데요. 미안해. 집 지을 때 인부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잔뜩 있더라고. 이런 것 때문에 흙이 막 섞기도 한데 다른 흙들이랑 잘 섞어놨거든? 계속 냄새 나면은 그래 그럼 그때는 사람 부르자. 정말 이거였어요? 전에 살던 사람이 땅속에 시체라도 묻었을까 봐? 당신 약을 먹었어? 정말 분명히 봤어요. 정말 다 파본 거 맞아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당신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처음엔 진짜 사람 손인 줄 알았어. 당신이 유독 악취가 심하게 났던 건 곧 처형 기일이라 그럴 거야. 걱정하지 마. 응? 그 순간 윤범에게서 문자가 왔죠. 너무 애쓰지 마. 가족이니까. 한편 상은은 멍한 얼굴로 그에게 다가가는데요. 이걸로 주세요. 아, 예. 박력수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박영수 한번 들어라. 여느 때와 같이 윤범은 그녀에게 시비를 걸어댔죠. 지수방은 맨날 인스턴트 미역국이나 처먹이면서 꼴에 친정이랍시고 사골씩이나 갖다 바치고 음료수는 그날 밤 주라는 아직도 의문이 가시질 않았고 흙이 상해도 그런 냄새가 날까? 꼭 죽은 사람 썩는. 나 기억하거든. 그 냄새. 괜히 불안한 생각 자꾸 되새겨서 뭐해. 재호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는데요. 마셔봐. 민수가 선물한 건데 마시면 긴장이나 불안증 해소에 도움이 된대. 마셔봐. 나 오늘 밤 밤낚시 그냥 안 가려고. 당신만 혼자 두고 나가기가 좀 그러네. 당신도 병원 집 말고 머리 식힐 곳이 있어야지. 나 때문에 이사하고 뭐 하느라 한동안 낚시 못했잖아요. 그날 밤 다정하게 그녀를 재워주는 재호.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푹 자. 그런데 그때 곧이어 그녀는 스카프를 버려버렸죠. 그리고 다시 다음날 남편이 죽었대. 결국 윤범은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는데요. 진짜 죽은 거 맞죠? 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죠. 예. 너무 편해 보여서. 그 시각 주라는 잠에서 깨어났는데요. 잘 잤어요, 여보? 당신 언제 왔어요? 사실 재호는 어젯밤 윤범과의 약속을 가지 않았죠. 안 갔어. 나가려는데 비가 엄청 쏟아지더라고. 당신 커피 마실 거지? 잠시 후 경찰서. 네, 남편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일까요? 곧이어 상은은 윤범의 이후 행적을 알려주는데요. 네, 남편분이 밤낚시를 즐기셨나 봐요. 그 영업 일 때문에 저수지에서 병원 원장 누구 만난다 그랬는데 혹시 누군지 알아요? 그 병원 이름은 알아요. 키움아이 병원. 그 왜 TV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혹시 이 사람 맞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반전이 있었죠. 근데 김윤범 씨요. 당일 업무상 일 때문에 낚시 간 거 확실한 거죠? 남편분 한 달 전에 직장에서 해고됐거든요. 그 후 혼자서 중국 요리를 부시는 상은. 왜? 눈앞에 알짱거리던 꼴보기 싫은 놈이라도 사라졌나 봐. 경찰서 코앞 장사라. 딱 보면 알거든. 하나는 코앞에 음식을 두고 한숨 막 푹 쉬는 놈. 무작정 툭툭 파먹는 놈. 바로 그때 네, 도련님. 형이랑 인연 끊고 살 작정입니다. 맞잖아, 너 끊겼어요, 이미.
곧이어 세상 시크하게 사망 소식을 전한 뒤 죽었어요, 형이. 예? 죽었다고요. 도련님, 제가 밥 먹는 중이라서 다시 전화할게요. 콜라로 식사를 마무리했죠. 잠시 뒤 집에 돌아온 상은 곧이어 뭔가 중요해 보이는 수첩을 발견했는데요. 그 시각 진흙이 잔뜩 묻은 신발을 발견한 주란. 심지어 차에도 흔적이 가득했죠. 가자. 그 후 성당에 도착한 가족들. 곧이어 해수가 성당에 들어오는데요. 사실 그녀는 동네에서 꽤 핫한 인물이었고 나왔다던데 정말인가 보네. 근데 정말이래요? 남편 죽였다는 거? 이사 시작했어. 재호는 왠지 그녀가 신경에 거슬렸죠. 저 여자 귀찮게 안 하지? 아, 오해수 씨? 괜히 받아주지 마. 당신이랑 안 어울리는 여자야. 잠시 뒤 재호를 찾아온 형사들. 아유, 안녕하십니까. 화조사에서 나왔습니다. 박재호 선생님 되시죠? 김윤범 씨 아시죠? 오늘 새벽 반여자수시 낚시터에서 죽은 채로 발견돼서요. 참고인 조사 중입니다. 이에 주라는 불안한 기색을 감출 수 없었고 승재 엄마 모시고 들어가. 결국 정신을 놓아버렸죠. 엄마! 곧이어 의식이 돌아온 주란. 바로 그때 와, 깼다. 근데 그건 처리했나 봐요. 집에서는 아무 냄새도 안 나네요. 하지만 주라는 곧장 해수를 돌려보냈죠. 도와주신 건 감사한데요. 제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요. 가라는 거구나. 우리 집에 놀러 와요. 우린 이웃이잖아요. 그 시각 511호. 그짝 사모님 오셨어요. 그녀는 또 모르고 있던 사실을 듣게 됐는데요. 저기 왜 2달째 월세가 안 들어와? 저희 전세인데요. 상의한 게 아니야? 그날 밤 주라는 세상 혼란스러웠고 안 갔어. 아니 뭐 비가 어지간히 와야 말이지. 그냥 포고더라고. 세미나 준비할 겸 서재 있다가 깜빡 잠들었나 봐. 곧장 확인에 나서지만 증거는 이미 사라졌죠. 김윤범 씨 아시죠? 오늘 새벽 반여자수시 낚시터에서 죽은 채로 발견돼서요. 그건 처리했나 봐요. 집에서는 아무 냄새도 안 나네요. 그 후 승재의 방문을 두드리는 주란. 승재야, 왜? 하지만 별말 없이 우유컵만 회수해 가는데요. 우유 마시지 마. 너 배 아프잖아. 곧이어 재호가 집에 돌아왔죠. 당신 왔어요? 밥 먹었지? 거래처 사람이 갑자기 상을 당해서 장례식장 가봐야 될 것 같아. 그 순간 김윤범, 낚시 가방 주고 간 사람 맞죠? 나도 같이 가면 어때요? 그렇게 둘은 함께 장례식장에 가게 됐는데요. 나 좋지. 오랜만에 당신이랑 드라이브도 하고 같이 가자. 한편 텅 빈 장례식장을 지키는 상은 아가씨, 언니 음료수 좀 뽑아주려는데 내가 잔돈이 없네. 가방 안에 동전 지갑 있어요. 그때 문득 그 핑크폰이 떠올랐고 요즘 애들 전화처럼 예쁘게도 꾸몄네. 폰을 켜자마자 문자가 쏟아졌죠. 바로 그 순간 아이씨, 잠수를 해? 너 돼질래? 지금 손님 밀렸다고. 너 누구야? 곧이어 사진첩까지 열어보는 상은 딸년 같은 년이랑 놀려니까 너 뭐 하려고 해? 야, 가자! 그 안에는 재호 가족의 사진까지 저장돼 있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제가 요즘 겁이 좀 없습니다, 원장님. 여기 잘 봐둬. 우리도 곧 이런 데서 살게 될 테니까. 이에 상은은 곧장 행동을 개시하는데요.
결국 주란이 그 문자를 봐버렸죠. 잠시 후 장례식장을 찾아온 윤범의 동생. 너무 조용하네요. 형이 빚이 좀 있어요. 곧이어 빚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저는 3천, 형은 2억이요. 은행 대출 확인해 보셨어요? 그렇게 윤범은 영끌까지 한 상황이었죠. 결국 사기였어요. 그 후 부의금을 건네는 시동생. 암만 돌아가신 형님 자식 억지로 얻어받아 키운 거라 정없다 해도 사실 윤범은 그의 친형이 아니었고 30만 원은 너무 남이잖아요. 아니 형수, 상은은 그런 그에 대해 애증이 한가득이었죠. 가끔은 불쌍했어. 나만큼. 잠시 뒤 단번에 주란을 알아본 상은. 그때 뜬금없이 그녀에게 아는 척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그 순간 심지어 상은은 재호에게도 아는 척을 했죠. 저 아시죠? 잠시 후 박재호 선생님. 곧이어 상은은 난데없이 재호를 소환하는데요. 잠시만 저 좀. 그 순간 주란은 문자가 떠올랐죠. 한편 거두절미하고 폰을 내미는 상은. 이 기집애들 핸드폰 같은 게 뭐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기집애들 핸드폰 같은 거에 원장님 연락처랑 가족 사진이 있을까? 곧이어 서슴없이 협박성 멘트를 날리는데요. 남편이 저수지 가기 전에요. 이걸 넘겨주고 간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 협박하시게요? 남편처럼? 하지만 재호는 협박에 응해줄 생각이 1도 없었고. 아까부터 느낀 건데 남편을 참 많이 닮으셨네요.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부인은 좀 다른 선택을 하시길. 주란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 순간 곧이어 자꾸만 주란에게 치대는 상은 엄마. 그럼 며느리 됐고 내 딸을 난가 냄새가 너무 고와서 그래. 결국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는데요. 좀 치워! 바로 그때 당신 남편이 내 남편을 죽였어. 뭐 하는 거야 지금? 그 후 쉴 새 없이 울리는 상은의 폰. 얼마 전에 협박 공갈죄 소장 받으실 거니요. 오늘 대질 조사 받기로 한 날인데 암만 연락해도 안 받으셔서요. 그렇게 윤범의 비밀은 파도 끝이 없었고. 그 인간 죽었어요. 마침내 상은은 인내심이 폭발해버렸죠. 그날 밤 주란은 자꾸만 재호를 의심하게 됐고. 당신 남편이 내 남편을 죽였어. 진짜 계속 큰일 날 소리만 겁없이 자꾸 하시네요. 몰래 남편의 뒤를 캐기 시작하는데요. 그 순간 당신 뭐해? 귀걸이요. 여기서 잃어버린 건 확실해? 다음 날 해수를 찾아간 주란. 저 CCTV 좀 볼 수 있어요? 몇 시간만 확인하면 돼요. 하지만 꼬치꼬치 캐무는 해수를 보고는 이내 돌아섰죠. 바로 요 앞이 쓰레기장인데 누가 쓰레기를 여기다 버리고 가요? 아침부터 실례했어요. 그 후 홀로 조사에 나섰는데요. 김윤범 팀장님 소식을 들어서요. 조의금을 전달하고 싶은데 혹시 가족분들 연락처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시각 재호를 찾아온 형사. 빌려줬다고요? 1, 200도 아니고 1억을 선뜻. 꽤 각별한 사이셨네요. 이에 재호는 선뜻 그와 얽힌 일을 진술했고. 저희 병원 몇몇 선생들이랑 김범 팀장 사이에 리베이트 건이 좀 엉켜 있어요. 덮는 대가가 1억. 그 이후부터는 철저히 선을 그었죠. 19일 저녁 부모님 댁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는 다 밝힌 걸로 아는데요. 진료봐야 됩니다. 그날 밤 CCTV를 확인하는 해수.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어딜 저렇게 급히 가시나? 한편 재호는 주란이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귀걸이요. 차에 떨어뜨렸나 해서요.
잠시 뒤 갑자기 해수 이야기를 꺼내는 재호. 이사 온 여자 또 알고 보니까 꽤 유명하던데? 몇 년 전에 저 집에서 계속 이상한 냄새가 났대. 가서 보니까 남자 하나가 죽어 있었고 저 여자만 혼자 발견됐대. 그냥 딱 봐도 질 나쁜 여자니까 당신도 조심해. 괜히 또 막 그렇게 상대해주고 그러지 말으라고. 알았지? 곧이어 주라는 내내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죠. 그날 밤이요. 김윤범 씨랑 밤낚시 가기로 한 날이요. 그 비 와서 밤낚시 안 간 날? 그날 왜? 나는 왜 그날 당신이 자꾸 나간 아 맞다. 깜빡하고 그냥 두고 왔다. 에휴, 야, 앞만 찾아도 보여야 말이지. 하지만 주라는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없었는데요. 뭐지? 나 이거 찾으면 안 되는 거였나? 나 이거 잃어버린 적 없어요. 그녀의 반응에 오히려 역정을 내는 재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내가 뭐라 대꾸라도 하지. 그럼 이게 여기 왜 있어? 넌 잃어버렸고 난 찾았어. 도대체 이번에 또 뭐가 문제인데? 이에 주라는 그에게 진실을 요구했고 그날 밤낚시 약속 있던 날 밤에 당신 외출했어. 여기저기 당신이 외출한 적들이 분명한데 왜 자꾸 나한테 거짓말을 해요? 너 설마 바로 그때 내가 김윤범 죽였다고 믿는 거야? 곧이어 재호는 가스라이팅을 시작했죠. 너 이럴 때마다 승재랑 내가 얼마나 힘들지는 생각해봤냐? 뭘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한편 어쩌다 보니 난처한 상황에 빠진 혜수. 정말 제가 그랬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수군대는데요. 남편 죽인 여자잖아. 그 살인자? 살인자가 저렇게 되는 거야? 그 순간 너 여기서 뭐하니? 사람들이 보잖아. 아줌마도 우리 엄마 도와줬잖아요. 잠시 후 승재를 집까지 바래다준 혜수. 사람들 말로는 돌아온 거라던데. 왜요? 여기가 내가 태어나서 자란 집이니까 돌아온 거지. 사실 그 집은 혜수의 고향이었고 진짜 집. 그렇게 승재는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죠. 나중에 다른 것도 물어봐도 돼요? 그날 밤 주라는 불안한 마음에 약을 찾지만 결국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데요. 곧이어 혜수를 찾아간 주란. 그 CCTV 꼭 봐야겠어요. 마침내 재호가 외출했다는 증거를 확보했고 곧이어 그녀에게 신신당부를 했죠. 이 영상 절대로. 어차피 말할 친구도 없어요. 고마워요. 다음 날 상은은 완전히 입이 터졌는데요. 우리 아가씨 입덧 그렇게 하고 고생하더니 이제 입 터졌네. 곧이어 올케를 통해 희소식을 들었고 얼마 전에 서방님이 보험 뭐 들면 좋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보험? 서방님이 보험을 5개를 가입했다고. 곧장 보험사를 찾아갔죠. 왜 안 준다는 건데요? 가입 2년 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을 시엔 보험금 지급이 안 돼요. 자살만 아니면 돈 주는 거죠? 자살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잠시 뒤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상은. 그렇게 운전대를 잡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그녀 역시 윤범의 죽음에 깊은 관련이 있었죠. 자살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그 후 터덜터덜 집에 돌아가는 상은. 바로 그때 곧이어 시작되는 그날의 이야기. 그 당시 주라는 언니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했고 그때 옆집 남자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요. 심지어 그로부터 몇 년 뒤 승재의 담임이 되어 나타난 그 남자. 엄마, 오늘부터 우리 반 임시 담임 선생님 맡으신 우찬일 선생님이시고 우리 엄마요. 우리 엄마가 지훈이보다 더 이뻐요. 엄마 왜 그래?
그때부터 주라는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는데요. 하지 마. 하지 마. 엄마 왜 그러는데? 왜 또 그래? 뭔데? 나 엄마 때문에 미치겠어, 아빠. 당신 또 그 선생 얘기야? 왜 다들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여보, 승재 곁에 그 사람 있는 거 나 싫어. 불안해. 결국 승재는 수련회로 떠났고 그날 밤 주라는 다급하게 집을 나섰죠. 잠시 뒤 기어이 수련회장에 나타난 주란. 바로 그때 하지만 전부 그녀의 망상이었죠. 엄마? 한편 주라는 상은의 집에 들어섰는데요. 당신 남편이 내 남편을 죽였어. 장례식장에서 나한테 한 말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안 들어오고 계속 거기 서 있을 거예요? 그 순간 곧이어 이야기를 시작하는 두 사람. 제 남편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데 장례식장에서 처음 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 이거 완전 돌덩이야. 나한테 왜? 이제 좀 알아봐야 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설명해줘요. 난 알아야겠어요. 제 남편 일이니까. 내 남편 일이기도 하고요. 죽어버렸지만. 상은은 곧장 그 영상을 그녀에게 보여줬고 설명하기가 좀 그래서 직접 볼래요? 아, 네네. 가자! 불현듯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죠. 곧이어 핑크폰 속 사진을 천천히 확인하는 주란. 어떤 앤지 대충 감이 좀 와요? 심지어 폰의 원래 주인은 재호였는데요. 그 폰 내 남편이 댁 남편한테서 슬쩍 한 거예요. 훔쳤다고요. 아마 협박 받았을 거예요, 박 원장님. 주란은 그녀의 말들을 정리해보지만 그러니까 그쪽 말은 제 남편이 당신 남편을 죽여버렸죠. 도저히 믿을 수 없었죠.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남편은 낚시터에 가지 않았으니까. 거짓말. 정 궁금하면 남편한테 직접 물어보지 그랬어요. 여보, 혹시 사람 죽인 적 있어요? 바로 그 순간 박 원장님도 참 닭대 맞춰 사람 곤란하게 하시네. 말씀하세요, 박재호 원장님. 만나죠. 그럴까요? 편하신 곳이랑 시간 알려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이따 제 번호로 다시 연락할게요. 지금은 집에 손님이 계셔서. 곧이어 주란에게 선전포고하는 상은. 난요, 이수민 그 아이 만나볼 작정이에요. 낚시 가방을 꽉 채우려면 도대체 뭐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해서. 주란 역시 진실을 찾고 싶었죠. 저도 동행할게요. 원하는 대로 할게요. 그게 뭐든. 콜? 한편 승재는 혼자서 집을 계약하고 네 사장님. 집 보러 온 학생이 마음에 들어하네요. 예, 그렇게 할게요. 예. 반면 상은은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는데요. 엊그제 상 치른 사람한테 이딴 거 주고 싶을까? 인간들이 예의가 없어, 예의가. 어제 매장에 형사 왔었어. 근무 태도는 어땠냐? 남편하고 사이는 아니야. 일단 네 얘기 잘 해뒀어. 그날 밤 그녀는 재호와 약속을 잡았죠. 그 후 재호에게 사과의 손을 내미는 주란. 어제 일은 내가 미안해요. 당신한테 고마운 것도 한참인데.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주면 난 고맙지. 곧이어 굳은 의지를 그에게 전하는데요. 나 정말 변할게. 승재를 위해서라도. 다음 날 남편이 떠난 뒤 곧장 혜수에게 달려갔죠. 고마워요. 조심히 운전할게요. 다녀오면 차 한잔해요. 잠시 뒤 상은을 픽업 간 주란. 에이! 어제 511호 찾아왔던 양반 아니야? 하지만 그녀는 주란의 행색이 못마땅하기만 한데요. 왜요? 심지어 운전 실력도 영광이었죠. 아 이거 도대체 누구 차예요? 빌려도 하필. 곧이어 두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했고 좀 기다려요. 그래도 둘이 같이. 아 제발 좀. 상은은 담임쌤인 척 수민의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뭐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 수민이 담임인데요. 선생이시라고?
좋아요. 그 후 은근슬쩍 수민에 대해 묻는 상은 사는 게 이래서 대접할 만한 게. 물이면 아휴, 나쁜 년제 쇠 빠지게 벌어졌더니만 개새끼들 털이나 깎았다고 다 참먹이 값어서 그 집에 이제 전화도 안 받고 남이지 뭐.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고 근데 희한하네. 지난달에도 담임인가 모시기가 전화를 했었는데 그땐 분명 남자였거든. 그녀는 냅다 뒷걸음질을 쳤죠. 아 이제 전 가봐야 할 것 같아서요. 어이, 남의 딸은 왜 찾고 다니는지나 말하시오. 그러니까 걔 수민이가 뭐? 그런데 그때 쭉. 그렇게 상은은 심각한 트라우마를 안고 있었는데요.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말라고. 한편 상은의 위험을 직감한 주란. 안 내려놔. 나요. 나 마음 아저씨 하나쯤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마침내 그녀를 위해 행동을 개시했죠. 잠시 후 멍하니 앉아있는 두 사람. 괜찮아요? 그제야 서로 통성명을 하는데요. 근데요, 이름이 뭐예요? 문주란이요. 난 추상은이에요. 그날 밤 무심하게 아버지와 통화하는 재호. 예, 아버지. 언제 들릴 생각이냐? 곧 갈게요. 그때 불현듯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죠. 그 후 재호는 상은이 있는 카페에 도착했는데요. 얼마면 될까요? 먼저 말씀 주세요. 곧이어 시작된 딜. 남편분께서는 2억을 제안하셨어요. 5억이요. 아시잖아요. 5억인 거. 바로 그때 설마 남편분이 자살 같은 걸 했다고 믿는 건 아니죠? 뭐 어쨌든 꺼내나 봐요. 어쩌다 2억이 5억이 됐는지 저도 알아야 딜을 할 거 아닙니까? 이에 상은은 수첩 복사본을 그에게 넘겼죠. 고작 이딴 걸로 5억을 부를 만큼 순진하시진 않은 것 같은데. 한편 주라는 그 대화를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는데요. 제 남편이요. 워낙 눈치 보고 자라서 그런가. 돌아가는 판 읽는 촉하는 정확했거든요. 그 순간 상은은 또 다른 배를 꺼냈고 한 15? 16? 사실 수민이도 교복 입힘 쟤들이랑 발반 다를 게 없을 텐데. 아내 이수민. 원장님 표정 보니까 이번엔 내가 판을 제대로 키웠나 보다. 그 결과 3억으로 합시다. 하지만 상은은 세상 단호했죠. 금액은 이미 말했어요. 5억이요. 곧이어 그녀를 향해 질문하는 재호. 김윤범 어떻게 옮겼어요? 쉽진 않았을 텐데. 게다가 임신한 그런 몸으로. 암만 생각해도 난 잘 모르겠어서.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왜 자꾸 나는 네가 그날 밤 나타나지 않는 바람에 일이 다 꼬여버렸어. 이렇게 들릴까요? 사실 재호는 진짜 낚시터에 가지 않았고 내가 약속 장소에 나갔더라면 도대체 뭘 보게 되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상은을 진범이라 확신하고 있었는데요. 김윤범 왜 죽였습니까? 곧이어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하는 재호. 우리가 잠깐 좀 상황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쪽 말씀은 내가 그 폰 주인이랑 어떤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고 당신 남편이 그걸 미끼로 날 협박하다. 낚시터에서 내가 당신 남편을 살해했다. 그거죠? 네. 도리어 그녀를 압박했죠.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 지금 당장 저랑 같이 경찰서 가서 그 폰 넘겨버리는 건 어떨까요? 그냥 깔끔하게 덮는 조건으로 3억 제시한 건데 이미 거절하셨으니까. 그 너저분한 이야기 제가 5억 될 때까지 알아볼 작정이거든요. 뭐 아무튼 곧 경찰이 연락할 겁니다. 그땐 너무 찡하게 당황하시지 마시고요. 잠시 후 뜸들이다 입을 떼는 주란. 뭐 할 말 있으면 하던지. 정말 내 남편이 범인이라고 믿는 거예요? 만약 그 돈 3억 내가 주고 그만두자 그럼 그만둘 수 있어요? 그 순간 아줌마, 이수민 어디 있는지 궁금해? 궁금하면 내일 이수민 핸드폰 들고 1시까지 여기로 와. 아, 그리고 올 때 현금 좀 챙겨오시고. 결국 둘은 내일도 만날 일이 생겼는데요. 내일 모텔 앞에서 봐요. 5억짜리
뭐가 있긴 한 거지. 그날 밤 주라는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똑똑히 들어. 당신 남편이 내 남편을 죽였어. 김윤범 왜 죽였습니까? 한편 재호 역시 머리가 깨질 지경이었죠. 곧이어 그날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 마당에 있는 시체는 진짜였죠. 이튿날 접선 장소에 도착한 두 사람. 아이고, 오셨어요. 곧이어 어두컴컴한 모텔방에 들어섰는데요. 그래, 우리 수민이 찾는다고? 수민 양 만나고 싶어요. 남편 때문에? 근데 이쁜이 아줌마,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고객 정보 함부로 넘기고 그러면 안 돼. 그 남자는 곧장 수민의 폰을 요구했고 일단 우리 수민이 폰부터 돌려받고 다시 토킹 어바웃 좀 해볼까? 손대기만 해 확 죽여버릴 거니까. 10분 안에 연락 없음 그 핸드폰 경찰에 넘겨줘요. 미성년 성매매 증거라고 말하고 여기 위치도 같죠. 주라는 차분하게 그들을 막아냈죠. 나 무슨 역할인데? 야, 그렇게 안 봤는데 막 어쭈구리하고 그러네? 응? 아줌마, 나랑 여기서 같이 살래? 어? 심지어 돈뭉치까지 꺼내는데요. 이래서 돈 있는 것들이 좋아. 어? 여유가 있잖아, 여유가. 곧이어 본론을 시작하는 세 사람. 이제 이수민 만나게 해줘요. 우리도 어디 있는지 몰라. 걔가 여기 일타거든? 어떤 새끼랑 톡 낀 거 같은데? 그러고 잠수로 타서 나도 몰라? 이 사람 말하는 거야? 사실 태경은 재호를 잘 알고 있었고 더 많은 돈을 요구했죠. 이 사람 어떻게 알아요? 아줌마가 박 원장 마누라구나. 키우마이. 더 올려봐요. 정보가 돈인 세상에요. 사모님이 양심도 없이. 그 순간 이봐 내 이럴 줄 알았어. 사실대로만 말해. 곧이어 재호와 얽힌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요즘 박 원장이 우리 VIP들한테 훈수를 좀 둬서 야, 이 새끼 어떻게 조질까 하다가 아, 뭐 그럴 필요 있어? 그냥 박 원장을 VIP로 만들면 되지 싶은 거야. 잘해라. 실수는 뒤진다. 그렇게 수민은 재호의 차에 뛰어들었고 아씨, 왜 안 내려? 저 좀 이렇게 해주세요. 결국 그 사진이 찍힌 것이었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넋이 나가버린 수민. 왜? 일어나. 갔어. 야, 왜 그래? 한편 주라는 태경의 말에 어느 정도는 안심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이수민 그게 다란 거죠. 그게 끝. 아니, 이수민이 그런 애가 아닌데 뭐에 빡이 돌았는지 몇 번 더 틀어야겠다는 거 내가 겨우 말렸어. 왜? 딱 보면 알 것 같은 인간이 있거든. 이 새끼 잘못 건드리면 되겠구나 싶은. 이수민 마지막으로 본 날이 언제야? 그 시각 인근 야산에서 여학생의 시체가 발견됐죠. 아이 깊게도 안 판 것 같아. 그냥 살이 그냥 쑥 나와 있더라고요. 쑥에서 와. 네, 뭐 나온 거 있어? 이상해요. 분명 학생 같은데 학생들이 들고 다닐 만한 물건이 없어요. 신분을 알 만한 건 전혀 없는데요. 잠시 후 상은에게 따지듯 묻는 주란. 나한테 뭐 할 말 없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이수민 믿기로 협박해서 돈이나 뜯어내려고 한 게 당신 목적이야? 마음대로 생각해. 난 그것도 모르고 당신 말만 믿고 내 남편 의심했어. 하지만 상은은 도리어 그녀에게 성질을 내는데요. 나는 뻥쳐서 돈이나 뜯어내는 나쁜 년이고 넌 숭고하게 가정 지키려다. 재수없게 나 같은 년이랑 어울린 것쯤으로 하면 그럼 좀 낫니? 이수민 찾는데 동행하겠다고 한 것도 전부 당신이었잖아! 왜 그렇게까지 남편을 못 믿는 건데! 그 순간 그 후 담벼락에 주저앉은 상은. 불현듯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죠.
곧이어 상은은 낚시터에 도착했고 천천히 윤범의 차를 물속으로 밀어넣는데요. 그렇게 비를 쫄딱 맞으며 엄마 집에 간 것이었죠. 잠시 후 산부인과를 찾은 상은 아직 어지럽거나 배에 통증 있으세요? 아니요, 이제 괜찮아요. 엄마가 많이 놀라셨겠네. 보니까 자궁경부 길이가 좀 많이 짧아졌더라고요. 요건 하루 저녁 사이에도 왔다 갔다 하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아가도 엄마랑 감정을 같이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가급적 좋은 거 많이 보시고 예쁜 말 많이 하시면 좋겠죠? 폭격자 같은 거네요. 네? 하지만 그녀는 병원비 낼 돈조차 없었고 얼마예요? 같이 오셨던 여자분이 수납하셨는데요. 그러다 주란이 도와줬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한편 본가에 가 있는 재호. 아버지, 저 들어가 볼게요. 그 후 경찰이 상은을 찾아왔는데요. 기사라고요? 자세한 부검 결과는 며칠 더 걸리는데요. 일단 공식 서류 나오기 전에 전달받은 사실만 먼저 알려드리려고요. 김유홍 씨 평소에 수면제 처방받거나 챙겨 드신 적 있어요? 수면제는 왜요? 아, 체내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좀 나와서 뭐 별건 아니고요. 곧이어 재호에 대해 캐묻는 상은 그보다 그때 제가 말한 사람은 알아보셨어요? 박지호 원장이요? 그날 거기 안 갔어요, 그 사람? 아니요,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날 저수지에 접근한 차량은 김윤범 씨가 유일하고요. 박재호 씨는 당일 저녁 다른 곳에 있었어요. 전부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윤범의 보험금은 더더욱 멀어졌죠. 그럼 남편은 자살로 판명 나는 건가요? 안타깝지만 특별 사항이 없는 한 그렇게 종결될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혜수에게 차를 반납하는 주란. 차 빌려줘서 고마워요. 다음에 또 필요하면 말해요. 엄마, 그 모습을 승재가 봐버렸는데요. 차까지 빌려 타고 어디 갔다 온 거야? 친구 좀 만났어. 엄마 친구 없잖아. 승재야. 엄마도 그렇지만 너도 엄마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니야. 내가 아는 엄마 말고 엄마는 어떤 사람인데? 곧이어 주란은 승재에게 이해를 구하지만 요 며칠 엄마가 좀 이상했지. 계속 2층에서 소리 난다 그러고 냄새 난다 그러고 9월이니까 이맘때만 승재가 엄마를 좀 이해해주면. 승재는 그런 엄마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9월이라서 그렇다고? 정말 엄마 귀에 쿵쿵 소리가 들렸으면 진짜 코로 악취를 맡았으면 들었다고 맡았다고 얘기를 좀 해. 아빠랑 내가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엄마가 맞으면 맞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는 왜 매번 그렇게 약해? 그날 밤 재호에게 대화를 요청하는 주란. 잠깐 시간 돼요? 그 후 그간 오해한 일들을 전부 고백하는데요. 오해였다는 거지. 사과해야 할 것 같아서. 당신한테 내가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게 좀 충격적인데. 미안해요. 곧이어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재호.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아버지가 몇 번 들리라는데 짬이 나야지. 그날 낚시할 생각이었는데 괜히 죄송해지더라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차 돌려서 잠시 다녀온 거야. 처음부터 말하지 왜 거짓말을 해요? 나도 어머니 아프신 거 알았어야지. 몰라서 그래? 이맘때 우리 가족 전부 당신 눈치 봐. 혹시라도 저형들 때문에 예민한 당신 힘들게 할까 봐. 그 순간 주란이 버린 약까지 꺼낸 뒤 처음엔 나 기대했어. 당신이 혼자 스스로 잘 이겨내려 하는 줄 알고. 근데 약 보는 결과가 이런 거라면 내 기대가 허망해지네.
차분하게 말을 이어나갔죠. 나 지금 무척 화나고 당신 밉기도 한데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잊자. 나도 잊을 테니까 당신도 잊자고. 한편 밖에서 둘의 대화를 엿들은 승재. 나도 잊을게. 집을 나서다 우연히 해수를 만났는데요. 승재야, 넌 왜 자꾸 나한테 뭘 물어본대? 그냥 아줌만 진짜만 말할 것 같아서요. 곧이어 그녀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했죠. 아이는요, 무조건 부모를 닮아요? 왜? 승재는 그러기 싫어? 그날 밤 재호는 골프백을 불태우는데요. 다음 날 평화로운 일상을 시작하는 주란. 그런데 그 순간 바로 며칠 전에 주었던 그 소품이었고, 알고 보니 핑크폰의 일부이기도 했죠. 한편 수민의 사망 소식은 곳곳에 퍼져나갔는데요. 어제 낮 파주시 반여동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의 신원이 경찰 조사 끝에 확인됐습니다. 서울 소재 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5살 이수민 양으로, 이 양은 3달 전 집을 나간 이후로 서울 강북군의 모텔에서 소위 가출팬 또래들과 어울려 지내다 몇 주 전부터는 이들로부터도 연락이 끊긴 채 행방이 묘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시각 상은 엄마가 입원한 요양병원. 이런 뉴스 어른들한테 안 좋아요. 비가 흑수같이 내리는데 9시까지 온다는 거가 12시가 훌쩍 넘어도 와야 말이지. 어깨 비 안 와. 바로 그때 아무리 못 갖다 줘. 비를 쪽쪽 빨아먹고서라도 같이 살 것이지. 나 다 알아. 누굴 바보 멍청이로 하나. 그렇게 그녀는 전부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었죠. 엄마, 무슨 소리야? 이봐. 예? 고향 출발 틀어줘. 그날 저녁 미친 사람처럼 땅을 파는 주란. 뭐해? 묻잖아. 뭐하냐니까. 당신은 여기서 뭐 했는데? 또 그 소리야? 제발 그만 좀 해. 계속 이런 식이면 말 돌리지 마. 하지만 재호는 뻔뻔하게 더 화를 내고, 당신이 여기서 뭐 했는지 그것만 말하면 되잖아. 여보, 좀! 기어코 알아야겠어? 알아야겠어요. 주란 역시 물러서지 않는데요. 최소한 그날 여기서 본 게 라텍스 장갑 따윈 아니란 것쯤은 아니까 말해줘요. 그 순간 그건 왜 봐가지고, 씨. 그래, 이제 그만하자, 여보. 그제야 진실을 이야기하는 재호. 봤으면 알 거 아니야. 사람 맞아. 이수민 그 아이 맞아요? 맞아, 걔. 어떡해! 당신 어떡해! 엄마! 그런 둘의 모습을 승재가 보고 말았죠. 엄마. 승재 들어가 있어. 아빠가 알아서 정리할게. 심지어 승재는 시체의 존재까지 알고 있었는데요. 엄마. 사실 나 들어가라고, 이 새끼야! 엄마가 맡은 냄새 나도 맡았어. 들어가! 아빠 그만 좀 해! 나 너무 힘들어. 매일매일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무 일도 없었던 척, 그게 안 된다고. 사람이 죽은 거잖아. 승재도 아는 거야?
바로 그때 엄마,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이수미. 야, 너도 알지? 네 폰 개구린 거? 아, 돈 벌어서 뭐해? 새 걸로 좀 바꿔. 안 돼. 엄마가 사신 거임. 곧이어 시작되는 수민의 이야기. 근데 여기까지는 왜 온 거야? 이런데 뭐 아는 사람이라도 있어? 그냥 누구 좀 있어. 너 먼저 좀 가 있어라. 나 누구 좀 만나고 갈게. 야, 박승재! 반가워, 나 이수민이야. 누구세요? 같은 동네인데 나 왜 널 한 번도 못 봤을까? 그러게, 나만 널 봤나 봐. 그렇게 수민은 대놓고 승재에게 접근했고 나 니네 엄빠도 안다? 엄마 엄청 이쁘시잖아. 그치? 좀. 너 되게 행복해 보인다. 행복해? 무슨 소리야 그게. 그에게 왠지 모를 질투심을 느꼈죠. 뭐 어때? 말해봐. 행복해? 태어나길 잘한 것 같아? 뭐래. 아, 다음 주면 중간고사네. 너 혹시 수학의 정의 책 있어? 응. 잘 됐다. 나 그거 좀 빌려주라. 나 그거 집에 있을 텐데. 그럼 나 너네 집 놀러 가볼래. 그러다 승재의 집까지 따라가는데요. 그 순간 미안. 실수로 떨어뜨렸어. 괜찮아. 다쳐. 저기로 가 있어. 곧이어 다소 기이한 행동을 하는 수민. 위험하잖아. 내려와. 괜찮아. 어차피 죽기밖에 더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나더러 그러더라고. 태어나지 말지 그랬냐고. 너희 같은 것들 그냥 태어나지 말지 그랬니? 누가 무슨 자격으로 함부로 그런 말을 해? 박재우, 니네 아빠 맞지? 키우마이 병원 원장. 궁금하더라고. 그런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수민은 점점 승재를 압박했죠. 박승재, 그 전에 내가 네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부터 물어봤어야지. 엄마가 낯선 사람 함부로 문 열어주지 말라고 안 가르치던? 너 누구야? 그 순간 그에게 임태기를 내미는 수민. 이게 뭐야? 알면서 왜 물어? 두 줄이면 임신이야. 이걸 왜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니네 엄마 진짜 이쁘긴 한데 그래봤자 내가 이겨. 나 갈래. 주스 잘 마셨어? 결국 의문스러운 말만 남긴 채 자리를 뜨는데 네가 너무 이상한 소리를 해서 내가 잘 이해가 안 돼. 박승재, 잘 들어.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엄마라고 불러야 될 수도 있다고. 곧이어 적나라한 말을 내뱉는 수민. 잘 지내고 있어. 네 동생 무럭무럭 키워서 다시 올게. 바로 그때 잠시 후 재우가 다급하게 집에 돌아왔는데요.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재우는 시체 처리 담당이 됐고 아직 출발 안 했네? 지금 나가려고요. 사실 주란이 들은 소리는 환청이 아니었죠. 당신 왜 다시 들어왔어요? 세미나저를 빠뜨린 게 좀 있어서. 곧이어 마당을 파헤치는 재호. 여보, 사실 거기서 뭐해? 며칠 전부터 자꾸 나쁜 냄새가 나는 게 혹시 길고양이가 쥐라도 묻었나 해서 한번 파보려고요. 결국 주란의 말들은 전부 사실이었던 것인데요. 사건이 있던 그날 밤 마셔. 엄마가 따뜻할 때 마시래. 마셔봐. 민수가 선물한 건데 마시면 긴장이나 불안정 해소에 도움이 된대. 그렇게 주란은 깊은 잠에 빠졌고 그 시각 재호는 열심히 삽질을 했죠. 승재, 엄마 아빠랑 할 말이 있어. 올라가. 걔가 승재한테 한 말들. 그딴 애가 한 말을 믿어? 한편 주란은 마지막으로 진실을 확인하는데요. 개평원 주차장에서 한 번 본 게 전부야. 한 번 본 게 전부인데 승재한테 왜 그런 거짓말을 해요? 그런 애들 연결해주는 브로커가 병원 선생 며칠 엮었나 봐. 얘가 나한테 앙심을 품고 찾아왔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내 집에서 내 아들한테 일어난 일을 나만 몰랐어. 더구나 냄새 난다고 말해도 당신 난 무시했어. 이에 그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주란. 말하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누굴 위해서 비밀로 했던 것 같아? 아니, 그건 날 위한다는 핑계로 철저하게 날 기만한 거야. 이수민 어딨어요?
김윤범이랑 밤낚시 가기로 한 날 사실 그날 처리했어. 그냥 잊어. 지금 우리한텐 그 방법밖에 없어. 하지만 재호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었고 걔가 물건이야? 식물이야? 15살밖에 안 된 여자애라고. 내가 죽였어? 우리 아들이 승재가 죽였다고. 나 제 아빠야.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주라는 그런 재호를 이해할 수 없었죠. 당장 승재랑 경찰서에 갈 거야. 쟤 괴로워하는 거 옆에서 보고 살 순 없어. 제정신이야? 승재 이제 겨우 15이야. 애 인생 망치려고 그래? 우리 승재 어떤 애인지 알잖아. 사는 동안 그 죄책감 못 이겨낼 거야. 난 알잖아. 그게 얼마나 끔찍한 건데. 승재 그렇게 둘 수 없어. 바로 그때 승재 당신처럼 될까봐? 승재 내 아들이야. 그렇게 약하지 않아. 굳이 계속 경찰서 가고 싶으면 가. 그땐 다 끝이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실 재호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집, 병원, 승재 미래까지 여태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질 거라고. 난 이 집의 가장이고 내 가족을 보호하고 지킬 책임이 있어. 내가 뭘 할 수 있었겠어. 내 아들이 사람 죽였다고 경찰서 끌고 가고 병원은 문 닫고 어디서든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게 하는 거? 아니 난 못해. 당신이 몰라준다면 우리가 계속 가족일 수 있을까? 그는 이 모든 것을 위해 주란을 버릴 수도 있었죠. 그 순간 다음 날 함께 경찰서 앞에 도착한 두 사람. 이수민 묻은 장소, 김윤범 발견된 곳, 공교롭게도 다 같은 장소야.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사람은 이수민 핸드폰을 어떻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취해서 차에 흘려놓고 내린 걸 그놈이 내 차 대리대다 발견했나 봐. 그 인간 원래 손버릇이 안 좋거든. 만약 추상은 씨가 그 사실을 경찰한테 말해버리면 그래봤자 아무 증거도 없단 걸 저 여자가 제일 잘 알아. 그리고 더 파도 정작 위험해지는 건 본인일 거고 김윤범은 저 여자가 죽였을 테니까. 그때 주란은 상은이 진범이라는 사실을 듣게 됐는데요. 매실차가 임산부한테 좋다더라고요. 한편 상은 역시 경찰에게 소환당했고 그러니까 두 분 다 남편분과 수민 양의 관계를 의심해서 확인하려고 수민 양을 찾으셨다는 거죠? 곱등이 아시죠? 보면 주태경. 네, 모든 게 제 오해였어요. 곧이어 주란은 진술을 시작했죠. 남편과 수민 양 사이엔 아무 일도 없었고요. 애초에 이수민 핸드폰 원래 누가 갖고 있던 거예요? 추상은 씨요. 맞아요.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 물건이라. 모든 조사가 끝난 뒤 이젠 정말 다 끝났나 봐요. 우리가 했던 오해들도 그렇고. 주란은 상황이 끝났다 생각하지만 오해. 이수민 폰 원래 박재호 원장님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남편은 훔친 것뿐이고. 반면 상은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그 말 경찰한테도 했어요? 아니요. 아직은. 여보세요? 곧이어 그녀를 요양병원에 데려다준 주란. 잠시 후 어지간해선 저희도 가족분들 호출 안 하는데 윤명순 씨요. 어머니라 잘 아시겠지만 보통 분은 아니세요. 진짜 유독 힘이 드네요. 주세요. 제가 할게요. 아, 저 까먹을 뻔했네. 업무과에서 아까 찾았어요. 어머니 외래진료비랑 약제비 입금 확인이 안 된다고 꼭 좀 전달해달래요. 아, 저 세탁실은 2층에 있어요. 그렇게 상은의 인생은 계속 시궁창이었죠. 한편 병실로 들어오는 주란. 그 시각 재호는 더 높은 곳을 향해 오르고 있었는데요. 저녁에 조촐하게 파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민수 형도 부르고. 민수 형! 형도 참 양반 못돼. 알았어. 왜? 뭔데 그래? 민수 형 경찰서에서 전화 받았대. 이수민 아냐고. 하지만 불안감은 씻어낼 수 없었죠. 잠시 뒤 남편의 유품을 들고 집으로 향하는 상은. 그러나 승재야! 승재야! 한편 주란은 승재가 가출한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그 순간 무슨 일이세요? 그게 나중에요. 승재예요. 그렇게 그녀와 함께 승재가 있는 곳에 도착했고 제가 데려다 줬어요. 그 외엔 아무것도 몰라요. 기다릴 테니까 어서 올라가 봐요. 승재야. 일단 들어와 엄마. 승재는 기다렸다는 듯 주란을 집으로 안내했죠. 앞으로 엄마가 살지. 난 안 돌아가 엄마.
승재야, 엄마 너 지금 힘든 거 알아. 아는데 그래도 이건. 엄마, 그때 힘겹게 이야기를 꺼내는 승재. 내가 다 봤어. 뭘 봤다는 거야? 아빠가 이수민 죽이는 거 내가 다 봤어. 곧이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데요. 승재야, 오늘 아빠는 아침 일찍 세미나 때문에 나가셨고 엄마는 이모 할머니 병문안 때문에 학교까지 못 데려다 주니까 밥 먹고 바로 준비해서 일찍 나가. 사실 수민은 아직 살아있었고 미안한데 금방 다시 올 테니까 조금만 더 참아줘. 아니 아직 출발 안 했네? 지금 나가려고요. 방금 천장에서 무슨 소리 안 들렸어요? 무슨 소리? 주란이 들은 건 수민이 몸부림치는 소리였죠. 당신 약은 먹었어요. 먼저 가. 나 서류 좀 준비해서 갈게. 하지만 재호는 그녀를 정신병자 취급하는데요. 곧이어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가는 승재. 그러다 결국 그 광경을 목격했죠. 승재야, 엄마가 들었어. 그 아이가 내는 소리 들었는데 분명히 들렸는데. 그렇게 주란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됐는데요. 이게 다 엄마 탓이야. 승재야, 엄마가 엄마를 믿지 못해서. 엄마 탓이 아니야. 아빠가 그런 거야. 분명한 건 이수민 그렇게 만든 건 아빠야. 한편 윤범의 폰을 잠금 해제하는 상은. 그 순간 곧이어 상은은 비교에 나섰고 결국 주란의 집 주소를 알아냈는데요. 마침내 퍼즐이 착착 제자리를 찾아갔고 그래서 5억이었어? 고민 끝에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죠. 다음 날 호텔방으로 들어서는 주란. 근데 저건 뭐니? 어디 여행이라도 가니? 바로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였는데요. 근데 5천만 원짜리 집이 있다니? 곧이어 주란은 언니와 함께 있던 그때를 떠올렸죠. 나 혼자만 여행 가서 미안. 나도 엄마한테서 며칠 휴가 받는 거지. 괜히 나 때문에. 결국 언니는 하늘나라로 떠났지만 화라는 그 상황이 안중에도 없었는데요. 저기 여기 밥 좀 식사. 주란은 그런 엄마에게 신물이 났고 뭐 하는 거냐 지금? 엄마야말로 지금 뭐 하는 거야? 언니가! 바로 그때 너 때문이잖니. 한편 화란에게 승재를 맡기는 주란. 승재 좀 며칠만 부탁할게요. 승재한테 정 있으신 거 알아요. 곧이어 내내 궁금했던 질문을 던지는데요. 물어볼 게 있어요. 언니가 그렇게 죽은 이유, 나 때문이라고 했던 말 기억나요? 그랬니? 사실 주란은 이 모든 것을 확실히 바로잡고 싶었고 엄만 기억조차 못하는 그 말들에 갇혀서 난 여태 너무 많은 걸 놓쳤어요. 더는 그런 약한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요. 이제 와서 너 이러는 거? 언니 죽음이 내 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언니밖에 없어. 그런데 언닌, 내가 아는 언닌 분명 내 탓이 아니라고 했을 거야. 내가 더 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결코 내 탓이 아니라고 했을 거라고. 엄마의 반성만이 최선의 방법이었죠. 미안하다고 해주세요. 엄마가 사과하면 난 우선 엄마를 용서할 거고, 그런 다음 안쓰럽게 여길 거고, 나한테 그토록 잔인했던 엄마를 이해하려 최선을 다할 거예요. 곧이어 마지못해 입을 떼는 화란. 알다시피 지금 당장 사과한다고 해도 100% 진심은 아닐 거다. 오늘은 미안하다까지는 못하겠고 영란이 죽음 네 탓만은 아니었지. 하지만 결국 무너지고 마는데요. 잠시 후 주란의 집 앞에 다다른 상은
마당에 들어선 그녀는 남편의 기억을 쫓아갔고 남편이랑 통화하고 올 테니까 잠시만 여기 계세요. 그 길의 끝에는 주란이 있었죠. 곧이어 또다시 윤범의 행적을 뒤따르는 상은 마침내 사진 속 그 창문까지 확인했는데요. 그 후 상은에게 차를 내어주는 주란. 새벽에 보낸 문자는 잘 받았어요. 고맙게 생각해요. 곧이어 그녀에게 돈가방을 건넸죠. 분명 5억이라고. 3억은 일이 끝난 다음에요. 하지만 상은은 도통 이해가 되질 않았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일이라니. 그 순간 내 남편을 죽여줘요. 당신 남편을 죽였듯이. 문주란 씨, 지금 미쳤어요? 사실 주란은 상은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었죠. 내 딸년이 사위를 죽였어. 내가 다 알아. 이에 상은은 필사적으로 발뺌하고 나쁜 사람인 거 몰랐어요? 자기 딸도 못 알아보는 양반이 하는 말만 듣고 지금 이런... 그럼 파볼까요, 한번? 주란은 다시 한번 요구사항을 말하는데요. 일 끝나면 나머지 3억 바로 보낼게요. 살인사주. 이미 이 대화 자체로도 범죄예요. 심지어 그녀는 완전 절박했고 오히려 내 제안 이해할 사람은 상은 씨밖에 없다 생각해요. 상은은 갑자기 그녀의 제안에 흥미가 생겼죠. 지금 못할 게 없구나. 그쵸? 생각할 시간 정도는 줄 거죠? 잠시 후 네, 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상은의 오빠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쪽 과실일 텐데 합의금도 그렇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오직 상은뿐이었죠. 신경 쓰지 마. 해결했어. 그 후 딸을 위해 선을 긋는 상은의 엄마. 이제 그만해, 이 아파트 뒤덕거리. 네 올게 아파트 명의 돌 때까지 내 옆에서 알랑방구 떨 테니까 걱정 마. 상은은 이 상황이 어이없기만 한데요. 나 사람 죽여놓고 엄마한테 들켰는데 이상할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아. 왜 그럴까? 곧이어 속마음을 터놓는 상은. 내가 안 죽였으면 그 인간이 날 죽였을 거야. 그런 상은의 말에 엄마는 결국 등을 돌렸고 애 낳으면 사진 한 장 보내주고 나 죽으면 그때 잠시 손님처럼 왔다가 다시 가. 사실 그녀도 완전히 지친 상황이었죠. 그러자. 그날 밤 퇴근하는 재호에게 말을 거는 혜수. 이거 주란 씨한테 선물하려고요. 하지만 재호는 그녀에게 철저히 선을 그었고 모르셨어요? 좀 아픈 사람인 거. 저희 가족 여기까지 이사 온 이유도 저희 집사람 문제 때문이라 가급적 방문은 자제해 주셨으면 해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수는 왠지 동질감을 느꼈죠. 저도 그냥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사실 아픈 사람이거든요. 이튿날 상은을 찾아간 주란. 정말 할 생각이에요? 잠시 뒤 상은은 철저하게 기록으로 남기는데요. 5억은 맞죠? 곧이어 본격적으로 작전을 짜는 상은. 알고 지내는 이웃은 있어요? 무조건 보게 만들어요. 다친 거예요? 어떻게든 도움이 될 테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알리바이를 만든 후 박 원장이 직접 번개탄을 구입한 기록이 있어야 돼요. 번개탄만 사가면 돼? 박 원장 폰으로 나한테 문자를 보내요. 김현범 팀장의 죽음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반여 저수지로 와주시겠습니까? 재호를 처리할 작정이었고 내가 그 집에 도착했을 땐 반드시 박 원장은 잠들어 있어야 돼요.
사실상 그녀의 계획은 완벽에 가까웠죠. 나는 약속 장소에 갔다가 내 남편과 이수민을 죽인 죄책감으로 자살한 박 원장을 발견하는 걸로. 바로 그때 후회해본 적 있어요? 있어요. 곧이어 상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제대로 죽어보자. 내 인생에 거지 같은 이유가 전부 그 인간 탓인 줄 알았는데 막상 죽고 나서도 정작 나아진 게 없으니까 더 이상 내가 불행한 핑계를 어떻게 댈지 막막해져 버렸거든요.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주라는 자꾸만 그녀의 심경이 궁금했고 아마도 사실 상은은 한치의 후회도 남아있지 않았죠. 난 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두 사람을 살린 거라 믿으니까. 얼마 후 작전 당일 주라는 남편에게 약이 든 주스를 건네는데요. 잠시 뒤 주란의 집 앞에 도착한 상은 마침내 굳게 닫힌 대문이 열렸죠. 잠들었어요. 감정 같은 거 떠올리지 마요. 방해만 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곧이어 상은은 차근차근 계획을 일러주는데요. 이대로 오면 CCTV는 피할 수 있을 거예요. 번개탄은요? 바로 그 순간 이 여자를 믿지 말았어야 했다. 며칠 전 재호의 병원. 요즘 원장님 진료보다 인터뷰 스케줄이 더 빡빡하세요. 끝낼 시간이 다 됐는데.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일하세요. 주라는 물끄러미 가족 사진을 바라보고 때마침 재호가 들어왔는데요. 당신이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퇴근할 때쯤이라 같이 들어갈까 하고. 곧이어 프로포즈 받은 날을 떠올리는 주란. 이제 제가 주란 씨 보호자 할게요. 나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뭔데? 당신은 왜 나랑 결혼했어요? 오늘 갑자기 옛날에 당신 프로포즈 했던 생각이 나서. 글쎄, 당신이랑 사는 동안엔 최소한 배신 같은 건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재호는 가족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죠. 배신. 가족이 된 이상 끝까지 함께 가는 거니까. 끝까지 함께. 좋네요. 얼마 후 작전 당일. 주라는 처음부터 상은의 계획을 따를 계획이 없었고 집 앞에 이 차 선물하러 갔다가 그 집 아저씨 만났어요. 사실 나 완전 쫄았는데 아주 오래된 나만의 방식으로 하나도 겁 안 먹은 척했어요. 그런 방식이 있어요? 미친년처럼 굴면 돼요. 문득 혜수의 사연이 궁금해졌는데요. 혜수 씨는 여기 왜 다시 돌아왔어요? 죽인 거 아니에요. 죽어버린 거지. 차라리 힘들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안 믿었어요. 죽었다는 사실을 못 받아들이고 이 집에서 한 달 넘게 같이 있었거든요. 네? 사실 남편이랑 사는 동안 집 밖에 나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그녀는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었고 처음엔 저도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하고 이상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감정이 들더라고요. 보호받고 있다는. 한참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게 감금이었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나중에서야 가스라이팅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었죠. 왜 안 나갔어요?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할까봐. 혼자 남겨지게 될까봐. 그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잠시 후 상은의 뒤를 덮치는 재호. 곧이어 그날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이 집안에 그 여자를 들였다고? 그 여자가 나한테 보낸 거예요. 이 메시지 당신도 김윤범 씨한테 받은 적이 있다던데 승재 일을 알아챈 것 같아요. 돈 얘기 안 해? 돈 준다고 막아질까요? 봐서 알겠지만 절대 5억으로 만족할 인간이 아니었어. 그렇다고 저딴 작업한 인간들 계속 지갑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요. 일단 뒷마당부터 처리하고 김윤범도 어쩔지 고민 중에 있는데 죽어버렸잖아. 내 입장에선 잘 된 거지 뭐. 여전히 추상은 씨가 죽였다 믿는 거죠? 누가 죽였든 나랑은 상관없지. 비밀이 묻혔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니까. 그 순간 여보, 순진하게 굴면 안 돼. 쉽사리 멈출 여자가 아니야. 우리도 승재도 사는 내내 그 여자한테 시달리게 될지도 모르고. 당신 생각은 어때? 비밀은 묻어야죠. 그렇게 둘은 서로 의견이 완전 일치했고 같은 생각이야. 승재를 위해서라면 그 방법밖에 없어. 결국 상은이 희생양이 된 것이었죠. 바로 그때 정신을 차린 상은 주라는 그런 그녀에게 칼을 쥐어주는데요. 아직 아니에요. 눈 뜨지 마요. 좀 어때 보여? 아직 의식은 없는 것 같아요. 곧이어 재호를 불러 세우는 주란. 근데 여보, 이수민 꼭 죽였어야 했어요. 살아 있었잖아요. 뭔 소리야? 그 순간 당신이 죽였어요. 아니, 암만 분별이 없어도 그렇지. 승재가 저지른 일 나한테 덮어씌워 뭐하게. 그래, 뭐 그렇다 쳐. 그럼 당신이 좀 나아지겠어? 당신이 죽였어요. 여기 이 집에서 눕혀놓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이 끊어질 때까지 승재가 다 봤어요. 하지만 재호는 도리어 뻔뻔하게 굴었고 승재가 너한테 승재가 그러니까 지금 둘이서 아주 날 바보로 만들었단 거네? 그제야 진실을 고백했죠. 그래, 그냥 내가 죽였어. 그딴 게 감히 우리 가족을 위협했으니까. 걔 그냥 보냈으면 걔가 그냥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 승재가 한 짓 살인미수야. 그러나 주라는 그의 생각을 납득할 수 없었고 승재한테 왜 그랬어요? 당신 아버지잖아. 승재는 자기가 저지른 일 책임질 각오도 했어. 그걸 당신이 막았고. 책임? 아니야. 그냥 지 손으로 죽일 용기가 없었을 뿐이야. 은연중에 나한테 떠넘긴 거고. 왜 당신만 왜 모르는 거야? 고작 15살 된 애도 지가 한 짓을 아는데. 재호는 또다시 주란을 탓하는데요. 내가 그랬다고 하면 당신 내 곁에 남았을까? 떠났을 거야. 뭐? 나 볼 때마다 죽은 애 떠올리면서 저 형을 죽인 살인자 포도 보겠지. 하지만 그게 승재면 암만 당신이라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 걔는 우리 아들이니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던 일로 만들어주는 거야.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죠. 당신이 한 거짓말은 그 누구도 지키지 못했어. 승재도 나도 심지어 당신조차도. 바로 그때 그렇게 재호는 잽싸게 상은을 살피는데요. 그 순간 그러나 재호는 인정사정이 없었고 마침내 주란이 등판했죠. 그만해. 마지막이야. 자수해요. 승재 부모로 살아갈 마지막 기회야. 곧이어 그를 향해 경고하는 주란. 떠나. 나와 승재한테서. 하지만 재호는 완전 거침이 없었는데요. 떠나라고? 네가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심지어 평생 누군가의 보호만 받고 살아온 주제에 바로 그때 결국 주란은 막다른 길에 놓이게 됐죠. 그 시각 피투성이가 된 상은을 발견한 해수. 곧이어 재호는 주란의 트라우마까지 끄집어내는데요. 네가 이따위니까 네 언니도 그렇게 뒤진 거야. 너 때문에 죽은 거야. 여보, 그냥 조용히 적당히 살면 좋았잖아. 이 집안의 안주인이 또 승재 엄마가 꼭 당신일 필요가 있을까? 그 순간 그때 집 앞에 도착한 해수. 이에 상은은 젖먹던 힘을 다해 탈출을 시도하고 다행히 주란도 위기를 벗어났는데요. 결국 이 모든 건 당신 때문이야. 바로 그 순간 결국 집은 피로 얼룩지게 됐죠. 잠시 뒤 차분하게 진술을 이어나가는 주란. 집안 곳곳에서 며칠째 악취가 이어졌고 곧 사라지겠지 견뎌봤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승재가 수민 양의 죽음을 목격했어요. 심지어 거짓말로 상은을 변호해 주는데요. 추상은 씨가 피해자라고요? 네, 남편과 함께 추상은 씨를 죽일 생각이었거든요. 왜요? 제 남편이 추상은 씨 남편을 죽였으니까. 그 후 주란이 자신을 위해 한 일을 알게 된 상은. 타살이요? 문주란 씨가 전부 증언했어요. 남편을 죽인 범인이 박재호 원장이라고. 심지어 주란은 스스로를 희생할 작정이었죠. 상은 씨는 끝까지 김윤범 씨가 타살일 거라 주장했고 제 남편을 범인이라 확신했어요. 그게 남편을 거슬리게 한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정말 이렇게 마무리할 생각이세요? 지수랑 벗은 정황의 문준환 씨에게 상당히 불리한 거 아시죠? 각오하고 있어요. 제가 남편을 죽인 건 사실이니까. 며칠 뒤 상은은 결국 거액의 보험금을 받게 되는데요. 여보세요? 네, 제가 추상은인데요. 보험금이... 네, 알겠습니다. 곧이어 처음으로 태동을 느낀 그녀. 그제야 상은은 자신이 엄마라는 걸 실감했죠. 얼마 후 최후 진술을 시작하는 주란. 전 마당이 있는 집에 살았습니다. 밖에서 보기엔 한없이 넓고 잘 가꿔진 푸른 마당이 있는 집이었지만 뒷마당에서 악취가 시작될 때까지도 전 혹여라도 남들에게 제 불안이 들킬까 초조해하며 그저 가장 높은 곳, 가장 넓은 마당이 있는 집에 사는 여자로 비춰지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러는 동안 집 뒷마당에서 한 아이가 남편에게 살해당했고 어린 아들은 이를 목격하고도 약한 엄마를 위해 침묵하며 괴로워해야 했습니다. 좀 더 일찍 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더라면 모든 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후회합니다. 결국 그녀는 꼭대기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는데요. 상은은 그런 그녀를 멀찍이서 바라만 봤죠. 곧이어 얼마 전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사실 그때의 상은은 주란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었고 처음부터 날 속일 작정이었던 거지. 나랑 박 원장 둘 다 한꺼번에 치우려던 게 당신 계획이었던 거지. 심지어 그녀에게 극대노했었죠. 그럼 끝까지 밀어붙이지. 내 손에 칼은 왜 쥐어줬어? 하지만 주란은 나름의 생각이 있었는데요. 만약 그날 장례식장에서 상은 씨가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난 여전히 아무 냄새도 맡지 못하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상은 씨, 난 이제야 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둘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했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데? 살아가야죠. 나 자체로. 정말 그래도 돼요? 나도 계속 살아가도 돼요? 부탁이에요. 그렇게 해줘요. 모든 선택에 일말의 후회도 없었죠. 만약 그날로 다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